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의학 관련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큐엄 테이블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큐엄 테이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큐엄 테이블 세 번째 시간에 이 진행을 맡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비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뜨끔, 저도 뜨끔뜨끔한 국민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만 검색하셔서 아마 요거 큐엄 테이블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을 경험할 만큼 이제 정말로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또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을 발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합니다. 이 시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성은영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에서 한의학의 효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비만 연구만 하시는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연구를 맡아주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주변 분들도 한의원에서 이 비만 상담받고 이렇게 처방받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한 몇 군데 가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한의학에서 비만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만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체중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오장육부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해서 대사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방이 과도하게 이제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 지방이 과잉 축적되는 원인이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체질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니까 그 원인을 좀 알고 치료를 하거나 어떤 자기를 알고 좀 이렇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들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박사님.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살이 찐다, 비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비만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습, 담, 기허 그리고 열이라고 해서 체내에 과도하게 노폐물이 축적되었거나 아니면 뭐 진액이 축적된 상태 그리고 기력이 허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피가 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체내의 어떤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병으로 나타내는 그런 병증인 어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허할 때 허하다, 네. 허하다 이럴 때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군요. 네, 저희가 뭐 기력이 허한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싫고 계속 누워있고 싶고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주 그래요. 그리고 약간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맞아요. 많이 안 먹어도 사실 좀 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남하고 막 비교하지 마세요. 얘가 나보다 5kg 덜 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신체 장부 가운데는 어떤 그 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 장부 중에서는 비, 폐, 신과 비만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즉 우리가 기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리고 영양 과다를 했을 때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하나 내장 복부에 축적이 되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때 그러니까 잘 먹되 잘 좀 운동하면서 풀어주고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고민과 스트레스를 담고 살지 말고. 네, 맞습니다. 감독님 좀 명상 음악 하나 좀 틀어주시고 이럴 때 좀 깔아주시고요. 주변에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많은 방법들을 아마 하세요. 당연히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다가 이제 하다 안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조식품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 많이 찾아가거든요. 이럴 때 어떤 한약들이 처방되는 걸까요?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한약 처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쌓인 불필요한 어떤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처방으로 도액순기탕, 어렵네요. 네, 방귀, 황기산, 네, 그런 처방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사상 체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사상 체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상 체질로 봤을 때는 이 사상 체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체질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 한의학 고유의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탕을 처방을 하게 되고 네. 소양인은 육미지황탕 등이 이제 처방이 됩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는 네. 비만이 나타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태음 조이탕이라는 다빈도 처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태음인은 그 비만이 될 확률이 다른 그 체질에 비해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걸로도 너무 합리화하지는 마시고요. 본인이 정말 상담하고 직접 체질을 확인하고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되는 게 맞네요. 그거에 맞게 이제 처방을 해주신다는 얘기니까 태음이신 분들 너무 핑계거리 삼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네 아셨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인영 박사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 관련해서 아주 주요한 연구 성과를 내셨다고요 이번에 말씀 좀 해주세요.